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릴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시크릿입니다. 네, 이 책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읽어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너무 유명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봐야지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자기계발서, 이런 성공의 비결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면 한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크게 내 생각이 바뀔까? 이게 정말 당연히 좋은 말만 써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 있을까? 세상에 좋은 말은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조금씩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이것저것 소개한 채널들도 보다 보니까 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지 더 궁금해졌고 저도 직접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게 초판 일쇄가 2007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초판 241쇄를 찍은 책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그 초판 그대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책 표지를 보면 시크릿, 비밀,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야 그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주 어렸거든요. 그래서 몰랐나 봐요. 이 책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색다른 소개로, 색다른 저의 낭독으로 다시 이 책의 진수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할 거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예전에 간단하게 이제 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책을 찾지 못해서 새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아서 조금 전에,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조금 전에 다 읽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저녁 먹고 짬날 때, 조금씩 짬날 때 하면서 밤에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흡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마력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들어가는 말, 감사의 글,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비밀을 활용하는 법, 두 가지 강력한 도구, 돈의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건강의 비밀, 세상의 비밀, 당신의 비밀, 인생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많네요. 비밀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쭉 이렇게 태그를 해놨어요. 한번 제가 집어놓은 내용부터 하나씩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루드비 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waldo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경, 아이작 뉴턴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자들은 늘 이 법칙을 알았다. 당장이라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을 살펴보라. 그들도 이 법칙을 알았다. 물론 몇 명 안 되는 사람뿐이었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엄청난 부에 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으로도 유명하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종족이 되었던 것이다.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불을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시크릿 서머리.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고 이는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전송한 것들은 모두 원점, 즉 당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처럼 생각으로 특정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한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를 바꿔라.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은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나,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지체되는 거 싫은데. 지체되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내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예약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좋겠어. 다른 식당에서도 우리가 예약한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 아프면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다투기 싫어. 더 많이 다투고 싶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내준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시크릿 서머리.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 그렇듯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라. 감정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다.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즉시 알려준다.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있다는 뜻이다. 기분 전환 도우미, 즉 즐거운 기억, 자연, 좋아하는 음악 등은 곧바로 감정을 전환해서 주파수를 바꾸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뿜을수록 더 큰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당신은 창조자다.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보라.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들고 먼지를 덜자 지니가 튀어나온다.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지만 원래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이제 이 비유를 당신 삶에 적용해보자.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진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수호천사, 고차원적인 자아 등.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으니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라. 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봐도 우리보다 더 큰 뭔가가 존재한다고 나온다. 그리고 진이는 늘 이렇게 말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진이는 단지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진이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것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진이는 당신의 종이다. 진이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시크릿 서머리.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 1단계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믿기 2단계에는 3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기 3단계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보자.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들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2가지 강력한 도구, 시크릿 서머리.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된다. 원하는 것은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하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시간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서 그려라. 돈의 비밀. 풍요에 집중하라. 다음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디든 널려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도 다 갚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버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라. 이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25,000달러를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사람들은 대부분 빛청산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하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 장이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한다. 돈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인간관계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려면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건강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플라시보 효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다. 환자가 정말로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질병과 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비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상황이 눈에 띄면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그 싫은 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한다. 암에 맞서 싸우고, 가난에 맞서 싸우고, 전쟁에 맞서 싸우고, 약물에 맞서 싸우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일어날 뿐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것에 저항하면 아니야, 나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바로 지금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정말 싫어 라는 강력한 감정을 전송하는 셈이고 따라서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돌진해오게 된다. 뭔가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미 수신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이는 헛된 노력이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힘과 에너지를 더욱더 불어넣어 더욱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에. 반전운동은 더 많은 전쟁을 야기한다. 마약 방지 운동은 실제로 마약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문제에 온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과 신뢰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배우려는 태도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테레사 수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반전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집회를 한다면 초대해 주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밀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무엇을 일궈냈는지를 보라. 세상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에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당신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여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다. 지난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인생의 비밀, 시크릿 서머리.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 써넣어라. 당신은 단지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의 참된 웅대함을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 무엇을 해야 기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자문하라.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제 비밀에 담긴 지식을 배웠으니 이로써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힘은 당신의 것이다.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밤에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저도 읽어드리면서 또 다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볼 때랑 소리내서 읽을 때랑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더 하나하나 각인이 되고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혼자 소리도 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랑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귀로 듣는 거 그것들을 포함해서 한다면 더 이런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크릿 한번 맛보기로 아셨을 텐데요. 어떤 비밀이 우리에게 그런 부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우리에게 숨겼던 현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숨겨왔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다들 오늘 좀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바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많이 인상 깊고 감명 깊은 그런 책 잘 골라서 읽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